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Lab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IP 테이블 정책 추가랑 그 다음에 삭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정책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테이블 정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방화벽 정책 설정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화벽 정책 설정을 이제 완료를 하고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을 진행을 했을 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가 발생을 했다면은 지금 대략 지금 보이시는 5가지에 대한 항목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정책 방향의 오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순서의 오류,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의 오류, 그 다음에 네 번째 액션 설정의 오류, 그 다음에 5번째 정책 내용 설정 오류. 이 5가지 항목을 잘 설정했는지 아니면 잘못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애 포인트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중요 요소들을 한번 세세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정책 요구사항이 출발지가 0.9 호스트 PC죠. 호스트 PC 0.9. 그 다음 목적지가 이제 웹서버 10.22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하는데 포트는 80포트를 허용해달라. 액션은 억셉입니다. 억셉, 정책 요구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가정하에서 첫 번째, 정책 방향의 오류는 어떤 게 있느냐. 정책 요구사항에 따르면은 출발지 PCA겠죠, 그죠? 호스트 PC 0.9에서 목적지 DMZ에 있는 웹서버 10.20으로 80포트에 대해서 허용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지금 보이시는 IP 테이블 -A 인풋 그리고 출발지 0.9 목적지 20 그 다음에 포트는 TCP로 해서 목적지 포트는 80포트로 억셉트를 해라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올바른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디가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바로 정책 방향에 대한 오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PCA에서 웹서버로 가는 거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지나는 종류의 패킷에 대해서는 포워드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인풋이 아니라 포워드로 정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풋 같은 경우는 방화벽까지의 외부 트러스트, 언트러스트죠. 언트러스트에서 방화벽까지의 대한 게 인풋이고요. 방화벽을 지나서 DMZ까지 오려면은 포워드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요게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책 방향의 오류를 통해서 오류가 난 경우고요. 두 번째 정책 순서의 오류입니다. 만약 아까와 같이 지금 IP 테이블 포트 출발지 0.9 목적지 20 이렇게 설정을 해 준 상태에서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 정책을 적용 후에 IP 테이블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가. 그럼 이 같은 경우에서 어떤 오류가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뉴의 정책이 드랍으로 걸려있죠, 그죠? 이 정책에 의해서 모든 패킷이 드랍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드랍이 됐는데 밑에서 허용을 해준다? 한들 허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IP 테이블 정책의 IP 테이블 특성은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드랍 정책을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정상 동작 되도록 이제 정책 상단에 위치하도록 추가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데요. I 옵션입니다. I 옵션은 지금 원래는 드랍이 첫 번째였잖아요, 그죠? I 옵션을 통해서 맨 위로 올려주는 옵션입니다. 요것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상단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객체 생성의 오류인데요. 객체 생성 같은 경우는 IP 테이블에서 이제 방화벽 정책을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자, 실제 상용 방화벽들에서도 객체를 생성한 후에 정책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객체는 출발지 IP, 그 다음 목적지 IP, 서비스 포트 등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정의해놓고 정책을 설정할 때는 객체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지금 먼저 정책 요구사항은 출발지 A 웹서버 지금 앞에랑 똑같습니다. 정책 요구사항은 똑같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객체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지금 보이시죠? 스크립트를 하나 짜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IP 주소, 클라이언트 IP 주소, 서버 주소, 포트 주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책 설정을 할 때 여기 보니 달러 표시로 출발지는 클라이언트, 데스트는 이제 서버, 그다음 포트는 TCP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는 웹포트에서 지금 요 앞에 있는 객체들을 넣어줘서 사용을 했죠, 그죠? 지금 보이시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 지금 육행에 보면은 방화벽 정책에는 아무 이상 없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IP 0.9지만 0.8로 되어 있고요. 다음 목적지 웹서버가 10.20이지만 18.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오류가 나겠죠, 그죠? 이로 인해서 이제 객체를 설정을 할 때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잘못 설정돼서 가게 되면은 무조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화벽 정책 설정할 때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값을 넣어줘도 되긴 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정책이 많아질 경우 객체를 만들어 사용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예로서 보시게 되면은 자, 만약 악의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블랙리스트는 수시로 갱신된다 하고 쳤을 때 블랙리스트에 대한 모든 영역이나 방화벽에 대해서는 방화벽 정책에 이용해서 드랍으로 설정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편의상 블랙리스트의 개수를 3개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블랙리스트는 1, 111, 2, 3333이라고 치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대입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듯이 인풋에 하나 111에 대한 거 들어가야 되고 2, 그 다음에 3333, 그 다음에 아웃풋에도 111, 2, 3333, 그 다음에 포워드에도 111, 2, 3334 객체 없이 사용하게 되면 요렇게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4444도 되겠죠. 그 다음에 5 객체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늘어나면 날수록 계속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는 지금 블랙리스트로 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그에 맞는 IP를 넣어주고요. 뭐 4444, 5, 6666 여기에서만 리스트에 대한 객체에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액션 설정의 오류. 오류사항이 이제 액션이 accept인데 정책을 드랍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장애가 무조건 발생하겠죠. 이 같은 경우가 액션 설정의 오류이고요. 다섯 번째 정책 내용 설정의 오류는 만약에 웹 서비스를 위해서 80포트를 열어야 되는데
HTTPS 8081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게 되면은 80 포트는 열지 않고 8081을 열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죠? IP 테이블 정책의 예인데요. 지금 IP 테이블을 적용을 할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순서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IP 테이블 한 다음에 옵션 주고 체인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터페이스 설정한다면 인터페이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 지금은 객체를 넣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지, 그 다음에 포트 프로토콜, 그 다음에 포트, 그 다음에 상태 매치에서 커넥트, 그 다음에 액션까지, 타겟 액션까지. 이러한 순서대로 IP 테이블 정책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실습을 진행을 해 볼게요.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지금 IP 테이블 정책을 스크립트로 하나 짜줄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FW Firewall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짜놨고요. 그 내용은 지금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Firewall 서비스를 중지하는 거죠. 여기 systemctl start 해서 이게 이제 Firewall 데몬을 중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루킷 같은 경우는 파이어 활성화, 그러니까 IP 테이블 초기 설치 시 저장된 기본 정책을 적용시켜주고요. 그리고 지금 IP 테이블 -f를 통해서 정책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듯이 input drop, output drop, 그 다음에 forward drop. 기본적으로 drop 설정이죠. 드랍을 설정을 해서 실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이름은 아무데나 알아보기 쉽게끔,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스크립트를 먼저 적용을 시켜 주겠습니다. shfw 적용을 시켜준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드랍 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스트 PC에서 방화벽으로 핑이 되도록 정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호스트 PC에서 방화벽으로 핑을 하는 경우는 목적지가 이제 방화벽 IP죠. 방화벽 IP이기 때문에 어떠한 체인을 사용을 합니까? 인풋 체인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IP 테이블 -a 인풋이겠죠. 인풋. 그리고 핑 같은 경우는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ICMP. 그 다음에 액션은 accept겠죠. 한 다음에 호스트 PC, 그러니까 윈도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에서 명령 프로프트 창을 하나 켜서요. 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핑 192.168.0.250 방화벽 IP입니다. 방화벽 IP로 치게 되면은 핑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8.0.250 지금 보시면은 핑이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지금 이유는 호스트 PC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방화벽으로 핑을 하게 되면은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이 패킷은 방금 추가한 정책으로 인해서 패킷이 억셉트 되어서 방화벽까지는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화벽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겠죠, 그죠? 응답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드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책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죠? 아웃풋에 대한 정책을 추가해주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인풋에 accept 하나, 그 다음에 아웃풋에 accept 하나,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호스트 PC에서 핑을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방화벽까지 도달하고 방화벽에서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을 보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핑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토콜 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는 핑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듯이 여기 보이시면 P 옵션, 프로토콜 옵션을 줬었죠, 그죠? 이 프로토콜을 지정해주는 옵션이 P입니다. DHP.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TCP, 그 다음에 UDP, 지금 방금 썼던 ICMP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호스트 PC에서 방화벽으로 SSH를 통해서 원격 접속이 되게끔 설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SSH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3웨이 핸드쉐이킹이 되겠죠, 그죠? 3웨이 핸드쉐이킹이 되는데, 먼저 보시면은 호스트 PC에서 방화벽으로 신패킷을 보내겠죠. 그게 인풋, 그죠? 방화벽에서 이제 호스트 PC로 시네크를 보내겠죠, 그죠? 그게 아웃풋, 인풋, 아웃풋. 이제 IP 테이블을 설정할 때는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이제 SSH를 접속하기 위해서 정책을 한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IP 테이블 -a 인풋이겠죠. 인풋 하시고 난 다음에 프로토콜은 아까 얘기했듯이 TCP 사용을 할 거고요. 액션은 accept.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웃풋도 있어야겠죠, 그죠? 아웃풋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정책을 한번 볼게요. 하게 되면은 이전에 줬던 ICMP 프로토콜 설정해 준 거 있고요. 지금 방금 설정한 거 해서 인풋에 2개, 아웃풋에 2개가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호스트 PC에서 푸티를 이용해서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IP만 쳐주면 되겠죠. 192.168.0.250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만 하면 되겠죠. 루트에 하시게 되면 로그인이 되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ICMP 핑이 가게끔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SSH도 접속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에 새로운 정책을 줄 텐데 이번에는 I 옵션을 이용할 겁니다. I 옵션 이전에 정책 오류할 때 나왔었죠, 그죠? I 옵션은 지금 만약에 A 옵션을 주게 되면요, 기존 정책의 하단에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봤듯이 ICMP 한 후에 A 옵션을 통해서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하단에 위치를 해주었잖아요, 그죠? I 옵션은 기존 정책의 상단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I 옵션을 주게 되면 ICMP 위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핑이 안 되도록 정책을 하나 줘 볼게요.
핑이 안 되도록 정책을 줘 볼 텐데 A 옵션을 한번 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A 옵션 이후에 I 옵션을 한번 줘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핑이 안 되게 하려면 드랍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죠? ICMP 인풋에 대한 A 옵션을 줘서 드랍 걸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해서도 드랍을 걸어 주시면은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과 같이 A 옵션을 주게 되면 요 밑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핑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핑 하게 되면 그대로 가죠. 왜겠어요? 이건 아까 정책 오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IP 테이블은 순차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ICMP가 accept 돼 있기 때문에 드랍 한다고 밑에 정책에 들어가서 드랍이 된다 한들 위에서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드랍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핑을 드랍 시킬 수 있는 방법은 I 옵션을 이용해서 정책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I 옵션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I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것도 주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은 지금 메뉴로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죠, 드랍이. 그리고 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핑이 안 가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또 I 옵션은 이렇게 메뉴에 상단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옵션 다음에 룰 넘버를 줘서 이 중간중간에 정책 중간중간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책 순서가 1, 2, 3, 4. 그죠? 여기서 만약에 ICMP accept 된 이 뒤에 정책을 추가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은 룰 넘버를 3을 주면 됩니다. 한번 줘볼까요? IP 테이블 -i 룰 넘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풋에 룰 넘버를 줄 거다. 어디에? 세 번째. 그리고 프로토콜은 UDP로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액션을 accept. 주시게 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듯이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룰 넘버 3번을 위해서 여기 줬기 때문에 세 번째에 가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 그리고 체인에 설정된 정책을 삭제를 해주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전에 봤던 F 옵션 있잖아요. F 옵션 같은 경우는 체인의 모든 정책을 삭제를 해서 전부 다 비워뒀었죠. 그죠? 비워줬었죠. 그런데 D 옵션을 통하면은 이제 각각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D 옵션을 통해서 한번 삭제를 해 볼 텐데요. D 옵션하고 룰 넘버를 주게 되면은 이제 각각에 대한 정책이 삭제가 되는데 지금 한번 봅시다. 인풋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거 드랍에 대한 거를 삭제를 해줄 겁니다. 드랍이면은 1번, 5번이잖아요. 그죠? 1번, 5번이게 되는데 만약에 D 옵션을 통해서 1번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5번을 삭제한다는 가정하에 먼저 룰 넘버 1번을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4개가 남겠죠. 그죠? 둘, 셋, 4개가 남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삭제 번호는 5번이 아니라 4번이 되는 겁니다. 요 점 유념해 두셔서 삭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삭제를 해주면 돼요. 5번, 1번. 아시겠죠? 그럼 먼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IP 테이블 -d 인풋에 있는 걸 삭제할 거다. 몇 번째 있는 거, 5번째 있는 거를 삭제를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보시면은 딱 accept만 남은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를 먼저 삭제를 했으면은 두 번째 인풋 삭제할 것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이념 유념을 하셔서 삭제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인풋에 대한 것도 삭제를 해줬기 때문에 아웃풋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드랍에 대한 것만. 지금 드랍에 대한 거 보면은 1번이랑 4번이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1번, 4번이지만 1번, 4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난 뒤에 4번을 하시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왜냐하면 1번이 삭제되니까 이제 3번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삭제를 해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F3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accept만 남은 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IP 테이블 정책 시에 주의해야 할 요소들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책을 추가해주는 뭐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순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IP 테이블에 좀 더 심화된 이제 옵션이랑 매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